이번 여행은 스페인, 포르투갈 9일 패키지 여행입니다. 먼저 경험하고 여행 전 궁금한 모든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행 시기는 12월이고 비행기는 에어프레미어 탔어요. 좌석 업그레이드해서 에어프레미어 42 탔더니 공간이 넓어서 장거리 비행에 참 좋더라고요. 어메니티 키트에는 헉슬리 3종으로 오일 미스트, 립그로스, 핸드크림이 들어있고 기내식은 갈비찜, 제육볶음, 찜닭, 비빔밥 등이 나와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시차는 8시간 한국이 빠르니까 비타민C나 피로회복제 꼭 챙겨 드시면서 여행하세요. 드디어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해서 잠깐 쉬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가족이라는 뜻으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뜻합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와 건축 감독을 맡은 성당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40여 년간 건축 중이던 가우디가 1926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일부 완성되고 후원자들에 의해 건축은 잘 진행되었지만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중단되었다가 1953년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건축 양식은 입체 기하학의 바탕을 둔 네오 고딕식이라는데 그저 성스럽고 놀라울 뿐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가우디 최고의 걸작 구엘공원에 왔어요. 이곳은 특이하게 나무마다 앵무새들이 어찌나 많은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가우디의 경제적 후원자였던 카탈루냐 시력가 에우세비 구엘이 영국 런던의 정원을 모델 삼아 이상적인 전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가우디에게 설계를 의뢰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방치되어 있다가 192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이 땅을 사들여 이듬해 시립공원으로 꾸몄고 일반인에게 공개한 이래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바르셀로나 명소로 거듭났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작품 중 가장 색상이 화려하며 주 출입구를 통과하면 계단 중앙에 화려한 색상으로 모자이크한 2개의 분수대가 있어요. 연금술을 상징하는 도룡령과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청동뿔이 달린 뱀 머리가 조각되어 있어요. 가우디 건축을 보며 놀라웠던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점심 식사 이후 바르셀로나 시내 관광을 합니다. 이곳은 명품샵과 다양한 쇼핑 매장들이 많은 곳입니다. 2시간의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쇼핑은 언제나 즐겁고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라 매장과 백화점, 레고 매장을 방문했어요. 쇼핑 이후 다시 버스를 타고 가우디 건축 까사바요트 까사밀라 외관을 보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중식이었는데 좀 맛이 없더라고요. 숙소로 이동 중 하루가 정말 길고 길었어요. 꿀잠을 자고 오늘은 그라나다로 이동하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연주가 생각나는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입구부터 기대감이 뿜뿜 즐비한 나무들이 새롭네요. 아람브라 궁전은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던 모어인들이 그라나다에 지은 궁전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극도로 세련된 아름다움이 있어 높이 평가받는 건물입니다. 궁전이 유망세를 타게 된 것은 미국인 작가이자 외교관인 워싱턴 어빙에 의해 1829년 아람브라의 이야기가 출판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건축이 절충된 예이기도 하며 1870년에는 국보로 지정하였고 1984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의 풍파로 색이 바랬으나 원래대로 복원하면 알록달록 색이 입혀져서 아름다울 것이며 약해진 구조 때문에 기둥과 건물 사이에 쇠 파이프로 지탱해 놓기도 했어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간직하고 이제는 알바이신 집으로 갑니다. 비가 잠시 내리더니 이내 그쳤고 조금 쌀쌀해졌네요. 마을버스를 타고 아랍인 주거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성 니콜라스 전망대로 갑니다. 저녁 식사는 현지식으로
하몬과 빵을 먹고 샹그리아도 한잔했어요. 아랍의 문화가 남아있는 상점도 구경했고요. 성 니콜라스 전망대에서 아람브라 궁전의 야경을 바라보며 추억을 남겨봅니다. 스페인 여행은 아침 7시에서 8시에 시작하여 4시간에서 6시간의 긴 이동과 함께하며 오늘은 투우의 발상지 론다로 갑니다. 론다는 스페인 말라가주 북서부에 위치한 평균 고도는 723m, 말라가주 전체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요새화된 도시이며 론다의 대표 관광지인 누에보 다리는 새로운 다리라는 뜻입니다. 론다의 엘타우 협곡에 놓인 다리로 론다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는 120m 깊이의 이 협곡은 양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한가운데에는 과달레 빈강이 흘러 옛날부터 두 지역의 소통에 큰 자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에보 다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한 3개의 다리 중 하나이며 다양한 기념품 샵들도 많고 관광객이 항상 많은 곳입니다. 론다에서 멋진 추억을 남기고 세비야 스페인 광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세비야 스페인 광장은 1929년에 열린 에스파냐 아메리카 박람 회장으로 반달 모양의 광장을 둘러싼 건물 양쪽에 탑이 있고 광장 쪽 건물 벽면에는 에스파냐 각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타일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어요. 건물 앞에는 강이 흐르고 유료로 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선택 관광으로 세비야 마차 투어를 합니다. 마차를 타고 세비야 거리를 관광하며 간간히 세비야 볼거리를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도 해요. 마차 투어 이후 세비야 대성당까지 걸어서 갑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성당일 뿐 아니라 고딕 양식을 보여주는 뛰어난 건물입니다. 성당 자리에는 본디 모스크가 있었으나 웅장한 성당을 짓기 위해 모스크를 허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비야가 부유한 무역 중심지라는 위치를 반영하기 위해 웅장한 규모의 성당을 짓기 위함입니다. 성당에는 19세기의 무덤 하나가 있는데 이 무덤에는 콜럼버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비야 대성당을 보고 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플라멩고 쇼를 보러 갑니다. 스페인 남부지방의 전통 예술인 플라멩코 쇼는 빠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리듬 속에서 현란한 기교를 선보이는 기타 연주, 원색의 화려한 주름치마를 입고 격렬한 발놀림과 몸짓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무용수의 춤, 그리고 거칠고 깊은 목소리로 영혼을 뒤흔드는 노래를 들읍니다. 좁은 공간에 좌석이 낮아서 무대 보기가 불편했고 관람객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포르투갈로 가는 길. 포르투갈 가는 길에 있는 브라질 예수상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포르투갈 예수상입니다. 해일로 폐해가 된 도시를 재생하며 신의 보호를 바라고 만든 예수상이라네요. 툭툭이를 타고 리스본 거리도 구경하고 전망대에서 리스본 태주강 쪽으로 리스본의 전경을 봅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위대한 발견을 기념하며 태주 강변에 세워진 건축물 벨렌탑, 항해 중인 범성 카라벨의 모양을 한 발전 기념비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고 바닥에는 파도 물결 무늬와 항해 지도가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포르투갈 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건축물 제로니모스 수도원도 있어요. 이 수도원은 포르투갈이 발견의 시대를 이끌어 갔을 때 누렸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에그타르트 원조집 파스테이스 드 벨랭이 있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에그타르트 꼭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에 있는 대서양 호카곳 유럽 대륙의 서쪽 땅끝 까보다 로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우니까 이곳에 가려면 꼭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포르투갈에서 대서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유럽의 땅끝 마을로 알려진 까보다 로카입니다. 유럽에서 3번째로 오래되었다는 빨강 등대도 있어요. 다음은 중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성내 하얀 집들과 다채로운 색들의 창밖에 놓인 꽃 화분들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아름다운 여왕의 마을 오비두스입니다. 성벽에 올라 마을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도 있고 멋스러운 사진도 남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마을이 볼거리도 많고 아기자기 상품도 많고 좋더라고요. 오비두스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어두움이 드리워진 저녁에 파티마 성당에 왔어요. 1917년 3명의 어린 목동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파티마의 기적 후 레이리아의 주교가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바티칸의 명으로 성지로 정해진
파티마 대성당이 성스럽게 빛나고 있네요. 로사리오 성당이라고도 하는데 건물 앞 거대한 광장에 성모 마리아 출연 예배당이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렸어요. 흰 소들이 길을 막는 해프닝이 있었네요. 오늘은 스페인의 중부 도시이며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유족이 공존하는 똘레도입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걸작과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 있는 산토토메 교회도 들렸어요. 스페인의 옛 수도이기도 한 역사의 도시 똘레도의 여행이 기대가 됩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역사적인 똘레도 동네 풍경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나타난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 똘레도 대성당이 나타납니다. 프랑스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본당 우측의 보물실에 있는 성체 현시대는 전체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5,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무게는 180kg입니다. 대성당을 나와 걸으며 똘레도 꼬마기차 타러 가는 길, 기념품점들이 재미있고 똘레도 꼬마기차는 똘레도 외곽을 돌며 똘레도 전체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나라별 언어로 설명을 들으며 구경할 수도 있어요. 곳곳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 가지 색채가 깃들어 있는 도시로 로마 시대부터 16세기까지 수도였다고 합니다. 1986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삼면이 타호강으로 둘러싸인 바이산에 건설된 작은 도시지만 10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중심지였습니다. 똘레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데하르 양식 건축물이며 무데하르는 이슬람 지배가 끝난 뒤에도 스페인에서 살았던 이슬람 교도들을 일컫는 말로 무데하르 양식이란 스페인에서 발달한 이슬람과 서구 문화가 결합된 건축 양식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스페인 특유의 건축 양식입니다. 이제 여행이 며칠 안 남은 날 화려함의 극치 바로코 양식의 마드리드 왕궁에 왔어요. 아침 햇살에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네요. 그리스도교가 마드리드를 탈환한 후 이슬람교도의 성체를 왕궁으로 사용하였지만 173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돈키호테 속 두 주인공인 돈키호테와 당나귀를 탄 산초 동상도 있어요. 마드리드의 마요로 광장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즐겨하는 장소로 바, 카페, 상점들이 있어서 늘 사람도 많고 분주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또한 유명한 추로스 가게가 있어요. 다양한 기념품 샵들이 많으니까 기념품이나 선물하시려면 틈틈이 쇼핑하시는 게 좋아요. 펠리페 3세의 청동 기마상은 1848년에 광장으로 옮겨와 그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제일 기다리던 장소 프라도 미술관 가는 길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 중 하나이며 15세기 이후 스페인 왕실에서 수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엘그레고,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작품 등 유명 작가의 그림과 마주할 수도 있고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고야의 동상이 있어요. 수석 궁정 화가의 자리에 오른 후 그린 고야의 펠리페 4세의 가족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점심 식사 후 필라 대성당도 가고 필라르 광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필라르 광장의 노을이 드리워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화려하게 바뀌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은 다양한 마켓과 공연까지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사라고사 역사지구의 중심 필라 성모 대성당은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스페인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던 야고보에게 성당이 될 기둥을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성당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라서 그들만의 행복한 축제가 필라 광장에서 펼치고 있어요. 마켓도 많이 열리고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사라고사 역사지구의 중심인 필라루 광장에 위치한 필라 성모 대성당이 빛나고 있네요. 에브로강 너머에서 사라고사 필라 성모 대성당의 야경이 멋집니다. 필라는 기둥이란 뜻이라는데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아쉬움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있어요. 멋진 야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숙소로 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본 재미있는 초인종입니다. 카탈루냐어로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을 지닌 아찔한 절벽의 도시 몬세라트로 아침부터 이동합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으로 가는 산악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몬세라트는 웅장한 바위산으로 아서왕의 성배 전설에 등장하는
베네딕트의 산타 마리아 몬세라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목동아이들이 몬세라트 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고 천사들의 방문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산속의 동굴로 이어졌어요. 마을 사제들은 이곳을 둘러보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이미지를 발견하였고 특히 몬세라트 수도원은 검은 성모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더 유명합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바라보이는 바이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성당이 검은 성모상이 발견된 산타코바 성당입니다. 검은 성모의 무릎에는 아기 예수가 앉아있고 오른손에는 구체를 들고 있고 구체는 우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몬세라트에서 내려와 식사를 하고 람브라스 거리로 갑니다. 카탈루냐 지방에서 가장 큰 항구인 포트벨에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항해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처음 상륙한 이곳에 세워진 기념탑도 봅니다. 신대륙을 가리키고 있는 기세등등한 그의 동상에 경의를 표하며 여행의 마무리를 하네요. 람브라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공사 중이라 좀 아쉬웠네요.